네, 시장의 상승폭이 더 확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는 480개 정도의 종목이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1000여 개 가까운 종목들이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유창희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정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종목별 장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보다는 그래도 지수단의 움직임이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더 대응하기는 쉬운데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골라봤어요. 오늘 시장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희일비하는 지수 속에서 종목 차별화 그리고 그 안에서 기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금 그 종목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게 있는 게 코인 시장 그리고 뭐 토큰 시장 쪽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STO 토큰 이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뭐 CBDC도 언급을 했고 오늘은 또 코인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다른 건 예전에는 뭐 몇몇 거래소 지분 관련주들로 국한됐다면 오늘은 뭐 게임이라던가 NFT라던가 점점 번져나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요건 뭐 연말에 약간 여기서 상승을 좀 노려보려는 그런 움직임일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테마라는 게 이제 단순한 테마가 있고 또 섹터로 좀 번지는 테마가 좀 있는데 단순한 테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초전도 뭐 이런 것처럼 특정 뭐 일부 기업에만 이슈가 좀 있고 나머지는 시장 영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토큰, 뭐 STO, 뭐 가상화폐 관련된 것은 먼저 불은 가상화폐가 붙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가상화폐가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계속 급등세고 왔었거든요. 뭐 반감기는 어떤 이렇게 나오면서. 근데 우리나라는 별 영향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STO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몰아붙이고 이 이슈가 단순히 몇몇 기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증권사 쪽으로도 중소형 증권사 쪽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되면서 좀 기대감이 좀 있었고 또 어제 오늘 그저께 같은 최근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약간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이제 그 영역이 또 확대되면서 또 비트코인도 또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제 가상화폐라든지 또 NFT 관련된 쪽 이슈가 좀 있었던 게임주들. 원래 게임주는 그저께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쪽에.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컴투스 홀딩스. 계속 컴투스 홀딩스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확산세가 좀 번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번지는 기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안 그래도 지금 몇 주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조금 그 안에서 이제는 숨고르기가 나타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다음 주 FOMC까지는 모멘텀이 별로 없어요. 특별하게 모멘텀이 없고 만약에 모멘텀이 있다라면 지금 계속 쭉쭉 치고 나가줘야 되는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상화폐가 비트코인 가격이 꺾이지 않는다라면 또 다음 주 FOMC 쪽에서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뭐 점도표가 이상하게 찍힌다든가 뭐 그런 논란이 없다라면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그 비트코인 가상화폐 뭐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시장을 이끌 수 있고 그 이후에도 시장 분위기가 이어진다라면 조금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쨌든 비트코인의 그 앞에서도 말했지만 ETF라든지 STO 실제 거래가 승인이 된다든지 이러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기대감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앞서 이야기해드렸던 우리기술 투자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미술품에 대한 조각거래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K옥션과 서울옥션 또 움직입니다. K옥션은 단기 과열이 지금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8%의 강세를, 컴투스 홀딩스는 상한가에 안착이 되어 있어요. 유창희 대표의 경우에는 이 상승세가 좀 더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 또 오늘 장에서 아주 화려한 축포를 터뜨린 게 YG엔터테인먼트예요. 아직 상한가에 도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한 25%가량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YG엔터에만 국한되는 뉴스가 아닌 게 오늘 뭔가 전반적으로 엔터주에 대한 투심이 좀 살아났다고 할까나? 다시 차트를 보니까 어머 얘네 왜 이렇게 바닥에 있어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사고 계신 것 같아요. 엔터주에 대한 불씨 지피는 걸로도 번질 수 있을까요? 네, 번질 수는 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엔터주들이 소외됐고 특별한 이제 주가 상승할 만한 그런 촉매로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없었었죠. 근데 이제 YG엔터 이제 완전체 활동, 그룹 활동은 이제 오케이. 근데 요게 이제 개인별 계약은 또 협의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보면 최근에 시장의 좀 지수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또 이런저런 뉴스의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시기인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YG엔터가 지금 정확히 한 60일선까지는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가 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이제 좀 참고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또 이제 뭐 개인별 관련된 협의 관련돼서 또 이런저런 좀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기관이요. 지난 11월 10일이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네, 기관이 어제까지 하루만 빼고 연일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의 하락은 뭐 기관이 뭐 주도했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YG엔터 그 개인별 관련된 뉴스도에도 좀 팔로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또 많이 소외받았던 엔터주였기 때문에 사실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엔터주들이 고점에서 많이 밀렸거든요. 한 20%, 30% 정도.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반등할 시기가 온 거 아니냐. YG엔터의 이 호재가 다른 엔터주의 불씨를 지필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에 온디바이스 AI주들도 여전히 뜨거운데 참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저희가 바닥이 뚫렸다, 뭐 지하가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주 반도체는 천장이 뚫려버렸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열풍 아직 안 끝난 건가요? 뭐 저는 아직 안 끝났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빨리 좀 확대되는 게 전체적으로 좋은 그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오픈 AI 쪽은 HM 반도체라든지 뭐 DDR5라든지 몇몇 반도체 쪽에서만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건 국한되는 거지만 온디바이스 AI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IT 기기 자체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다 바꿔야 돼요. 기판이든 뭐 디스플레이든 뭐 메모리든 뭐든 싹 새로운 어떤 교체 수요가 나온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 이익을 좀 크게 누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내년에 CES 이제 곧 열릴 거예요. 뭐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된다라면 그동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됐었다라면 올해는 아마 AI 쪽이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질 겁니다. 그러면서 온디바이스 AI 쪽이 조금 더 분위기를 탄다라면 최소 내년 2월 달까지는 좀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삼성전자가 다음 내년에 나온 출시되는 갤럭시 하이엔드 폰에 이 온디바이스 AI 칩 특화된 칩을 좀 적용한다라는 뉴스도 본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들을 감안한다라면 뭐 관련된 기업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똑같이 간다 말씀 못 드리지만 뭐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HBM 이슈가 나오면서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맞아요. 근데 제주반도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저점 대비 이제 100% 올라온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단기 급등에 대한 어떤 부담, 피로감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섣불리 고점을 예단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뤄봤던 세 가지 테마, 지금 앞서 비트코인 이야기도 나왔고 엔터 이야기도 나왔고 온디바이스 AI도 이야기 나왔는데 확실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나 보네요. 근거 있는 상승이다. 그리고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주반도체 오늘도 또 추가적인 상승, 또 HPSP 그리고 칩셋 미디어도 올라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거, 앞서 우리 코인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런가 게임주들이 또 이때다 하고 올라주고 있어요. 오늘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홀딩스가 그 안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작 기대도 있고 내년엔. 네네. 여기다가 이제 코인도 계속 이 추세를 한다면 네. 게임주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서 대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년 초에는? 네, 기대감이 이게 단기성이 아니고 네. 좀 중장기로 좀 계속해서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오늘 뭐 대부분의 게임주가 상승하고 있고 컴투스도 한 7% 상승하고 있지만 컴투스 홀딩스는 지금 상한가거든요. 맞아요. 네, 네오이즈 홀딩스도 오늘 뭐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면 수급만 봐도 이 종목 왜 이렇게 강하지?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왜 이렇게 강하지? 라고 생각이 들었던 종목이 두 개가 있었죠. 하나가 위메이드고요. 거기는 위메이드는 외국인과 기관의 뭐 쌍끌이 매수가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예, 코스피에서 기관의 매수가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수 강도가 정말 강했는데 이들을 보면은 위메이드는 3분기 흑자 전환했죠. 또 이제 크래프톤은 서프라이즈 실적 달성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뭐 매분기 적자인데도 흐름이 양호한데 이제 내년에 시선을 옮기니까 또 내년에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이제 신작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넷마블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신작만 10개가 출시가 돼요. 그러니까 네. 아, 이게 단순히 수급만에 의한 상승이 아니고 뭐 실적과 게임 출시 등 그런 기대감도 있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달 말에 홍콩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없으니까 내년에 정상회담하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지 않겠냐. 그러면 9년 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관련돼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좋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집중해야 될지 고민이 더 깊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온 또 흐름이 좋은 종목 안에서 두 분이 선택한 탑3 종목 보시죠. 이상엽 이사는 네이버와 KG 이니시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선택했고요. 유창희 대표는 YG엔터와 TMC, 삼성전기입니다. 탑픽으로 YG엔터를 주신 건 네. 오늘의 이 급등을 보고서도 네. 가능한 전략입니까? 저는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짝 뉴스거리가 아니라 네. 이건 어쨌든 완전체 재계약 물론 이제 뭐 또 후속 뭐 이슈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포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여름에만 하더라도 계약 끝났다. 전혀 뭐 다 무산됐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뜬금포였어요. 아침에 9시 20분쯤인가요? 네, 맞아요. 그때 뉴스가 공시가 나오면서 전원 재계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약간 내용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면 YG 엔터테인먼트 한참 잘 나가다가 이 블랙핑크 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6월 한 달 동안 하락한 게 거의 20%가 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 7만 원, 9만 원 다시 간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락한 거 이상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베이비 몬스터라든지 또 블랙핑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블랙핑크 이슈가 중요한 게 뭐냐면 블랙핑크를 통해서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블랙핑크를 통해서 신인 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뭔가 서포트를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오늘 급등을 했지만 네.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유하신 분들이라든가 오늘 재빠르게 아주 손이 재빠르게 매수하신 분들은 어디까지 마음 편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분위기만 잘 탄다라면 일단 네. 7만 원대까지의 주가 회복은 충분히 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7만 원.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7만 5천 원. 7만 5천 원 열어놨고요. 그리고 뭐 손절가라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뭐 5만 원 오늘 거의 시가 언저리죠. 뭐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좀 분할 매수해보면서 중기적인 관점도 대응도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뉴스가 나와서 이게 세론으로 봐야 되나 싶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다. 나는 오히려 이 기세를 몰고 또 최근에 주가가 과하게 빠진 것, 베이비몬스터의 대비까지 더해줬을 때 7만 5천 원까지의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라고 오늘의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또 현재 동시가 구간에서도 한 26% 급등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이상엽 이사님의 탑픽 네이버는 혹시 오늘 그 트위치 아프리카 TV 그 뉴스 때문입니까? 네네, 트위치 철수.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야겠다고 얘기는 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로 이제 뽑아봤고 네. 이게 트위치 철수가 이게 작지 않은 이슈다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급등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2013년에 이제 플랫폼에 집중하려고 게임은 NHN에 가죠. 그러면서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또 알고 보니 이렇게 뚜껑 열어보니까 한 10년 만에 다시 이제 게임 스트리밍에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 트위치가 하루 평균 방문자가 약 한 3,50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트위치가 내년 2월 27일 날 한국 서비스를 종료하고 근데 이제 네이버에서 내년 상반기에 이쪽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을 출시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렇게 확보한다고 하면 이제 한 이쪽 가치가 뭐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긴 했죠. 한 1조 원의 가치가 될 거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그 롤 월드컵 챔피언십에서요.
그 누적 접속자 수가 4억 명을 넘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게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성장성도 크기 때문에 뭐 네이버야 뭐 AI 모멘텀도 있지만 오늘 관련된 이 이슈에도 좀 관심이 계속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뽑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트위치 철수로 인해서 수혜주로 뭐 아프리카 TV, 네이버가 거론되긴 했는데 수혜주로 거론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주가 흐름이 오늘 0.7%의 상승에만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에서는 오히려 하락 반전한 상황인데 이 뉴스를 가지고 네이버를 타도 괜찮을지 본다면 좀 길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이버에 대한 전략은요? 네, 목표가로는 이제 전고점 수준 한 24만 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네. 지난 11월에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주식을 많이 샀죠. 한 6조 원 넘게 매수를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11월부터 어제까지 수급을 계산해 보면 ETF 2개를 빼면은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에서 1,000억 원 이상 매수한 기업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한 개가 이제 네이버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뭐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AI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내년에 이렇게 중요한 일정으로 체크하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 전략은 그래서 목표 주가 전고점까지 보신다. 24만 네. 원인가요? 네. 네, 손절가는 19만 7천 원 제시했고요. 마지막 유창희 대표님 TSC와 삼성전기도 언급을 했는데 네. 요거는 어떤 뉴스로 연결했는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뭐 TMC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돼서 특수가스 수요가 탄탄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HPSP가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보니까 네. TMC가 후발주자 성격으로 충분히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삼성전기는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좀 확대된다라면 당연히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대형주 중에서는 의미 있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둘 다 어떻게 보면은 온디바이스 AI라던가 AI 그리고 반도체 이쪽의 수혜주로 꼽으신 거네요. 네, 오늘 일단 반도체 관련 종목이 상당히 강했어요. 네. 최근에 2, 3일 정도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다 오늘 그것을 다 이겨내는 상승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섹터의 주도주 역할은 계속 진행된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시에 좀 알짜 기업들은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에 나온 뉴스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종가 베팅도 가능한 종목들 탑3로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0.01% 거의 부합까지 상승폭 반납했네요. 2494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장마감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2월 6일) 수요일 우리 증시 장을 마쳤습니다. 정말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만큼이나 주식시장이 뜨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안에서 이 가상화폐라는 불씨가 여러 군데에 번지면서 많은 종목들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당분간 이 불씨가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이야기 있으니까 관련주들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기관의 돌아옴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하락의 고리를 끄어낸 듯하지만 상승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지수의 움직임보다는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전략이 계속 들어맞고 있는 하루하루예요. 그럼 오늘 장의 마감은 어떤지 조금 더 자세하게 특징주 보겠습니다. 김리솔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12월 6일 수요일 클로징벨 플러스 마감 확인해 보시죠. 오늘 국내 양시장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장 마감까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의 상승률이 조금 더 높았던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보합권 마감을 하며 2,495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전거래일 대비 0.7%대 상승하며 819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또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수급이 빠져나갔던 적도 있는데요. 과연 이 외국인들 장중에 어떤 종목을 담아냈을지 기업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들 두산 로보틱스 장 초반부터 강하게 담아냈습니다. 오늘 전거래일 대비 9% 넘게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기업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까지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엔터주 JYP 엔터도 담아냈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 HP, SP까지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럼 기관들이 담은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기관들은요,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함께 동반 매수했습니다. 오늘 네이버 증권사에서 신규 게임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긍정적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는데요. 오늘 강보 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기관들 카카오까지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수급이 몰렸는데요. 한수원이 인도네시아와 요르단에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세대 원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수급이 몰렸고요.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진 삼성전기까지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개별 종목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는다는 소식에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카페24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22,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관련 기업들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글로벌 인플루언서 쇼핑몰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카페24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이 부각을 받으면서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자 상거래 기업들이 주목을 받자 전자 결제 관련한 기업들 역시나 같이 움직였는데요. KG 이니시스가 9% 넘게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메디콕스도 5%대, 헥토파이낸셜 5%대, KG 모빌리언스까지 강세로 일제히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블랙핑크 멤버 전원이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YG엔터가 또 주목을 받았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 오늘 25% 넘게 급등하며 6만 원 선 넘어섰습니다. 6만 300원으로 종가 형성하고요. 그리고 YG 플러스도 23%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5,200원에 종가 형성했네요. 이렇게 엔터주가 주목을 받자 일제히 엔터주도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잠잠했던 엔터주들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SMCNC가 9% 넘게 상승했고 큐브엔터도 5%대, SM고 하이브, JYP 엔터까지 시장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기업들 빨간불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마이코 플라스마 폐렴 확산 소식에 어제 시장에서도 급등했던 이 제약 업체들.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건강정책 비전을 발표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 유니온제약이 14%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고요. 경남제약 9%대, AB온도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16% 강세로 시장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규 상장 새내기주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KNS입니다. 오늘 이 배터리 자동화 장비 기업 KNS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공모가 오늘 23,0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공모가 대비 300% 뛰어넘었습니다. 92,0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네요. 이와 함께 오늘 장비 관련한 기업들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주춤하던 섹터와 테마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그간 주춤했던 시장이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클로징벨 플러스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장 그렇다면은 어떻게 두 분은 보셨는지 뭐 뉴스에서 보면 산타랠리가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히려 증권가에서는 연말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대주주 회피 물량 때문에 산타랠리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매년 나오는 기사인데 이걸 가지고 그쵸. 그렇게 과대 해석을 해야 되나? 아니면 또 수급을 조심해야 되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지금도 연말 내내는 진행 중에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엄밀히 따지면 좀 재미는 없습니다. 이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재미는 없지만 중소형 종목군들은 물론 이게 결과론적으로 쫓아갔을 잘 매매를 했을 때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시세가 나올 때 또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한 달 내내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퐁당퐁당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약간의 주가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종목별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서 신고가 종목군들 계속 뭐 연중 신고가는 아니지만 5일 신고가, 뭐 20일 신고가 종목군들 계속 나오고 있고 상승 종목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저는 소리 소문 없이 연말 랠리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소리 소문 없으면 또 안 되는데요. 하지만 연말 랠리 나는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 또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오늘 마감 특징주로는 카페24 보겠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했어요. 시가가 상한가
상한가고요. 그리고 계속 끝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그 구글 투자 유치 소식이 갑자기 나오면서 움직인 거잖아요. 이 카페24 얼마나 대단한 소식이길래 오늘자 이렇게까지 굳건했는지 분석. 혹시 이것과 함께 볼 만한 그런 종목도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점상을 갔는데 이게 점상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쵸. 네, 어렵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풀리지도 않았고, 근데 조금 이렇게 흐름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한 11월 중순 전후부터 굉장히 연일 매수가 좀 들어왔어서, 네, 그 한 6월 말 7월 초에 전고점을 앞두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그런데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혹시나 외국인은 알았나? 뭐 이런 생각도 뭐 해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것 관련돼서 이제 오늘 좀 뽑기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큰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워낙 이제 큰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카페24랑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주로 꼽자면 KG 이니시스가 지난 7월 달에 뭐 렌탈 서비스를 카페24에 이제 출시를 했어요. 최대 한 5년 한 60개월 정도. 그래서 그 부분과 좀 연계시켜서 좀 함께 좀 매매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매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카페24를 보면서 매매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11월 달에 많이 매수했던 외국인의 수급도 체크를 하면서 좀 매매하신다고 하면은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또 시장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슈에도 좀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글 투자 유치라는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가미됐기 때문에 세런으로 보지 않고요. 갖고 계신 분들 오늘의 이 굳건한 흐름,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계속 보유해보자. 만약에 대안주를 또 공략해 본다면은 KG 이니시스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또 앞서 Y젠터로 오늘 탑픽으로 꼽아주신 유창희 대표님, 네. Y젠터 효과로 인해서 오늘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고 네. 하이브 역시도 모처럼 7%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오히려 BTS 멤버들이 전원 이제 군대 하나씩 입대를 하면서 오히려 그 군백기 리스크라고 해야 되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시던데요. 네. 하이브 여기 조금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뭐 요즘 군대 뭐 제가 뭐 아저씨 소리하지만 1년 6개월밖에 1년 6개월입니다. 아저씨. 저희 때는 뭐 2년 6개월 뭐 2년 네. 그 20 하여튼 그랬습니다만 기억도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군대 이게 벌써 이제 작년부터 이슈가 됐었던 게 어느새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내년 이맘때 되면 완전체라는 거예요. 시간은 금방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동안 이제 유닛 활동이 좀 실적을 뒷받침해 줬다라면 이제는 앞으로의 완전체의 기대감들 또 하이브의 어떤 새로운 아티스트들의 활동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엔터주들 흐름을 보면 많이 주가가 좀 처참해요. 처참한데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 하이브도 그나마 YG 엔터테인먼트 제외하고 어저께까지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4개 대형 엔터사 중에서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가장 좋다는 뭐하지만 그 4개 중에서는 그나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다만 이게 뭐 지난 여름 고점 때 30만 원대까지 바로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좀 완만한 상승세 어느 정도 주가의 바닥은 좀 확인됐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보유 관점 아직은 유효하다 보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 보유 의견과 함께 오늘의 상승은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뭐 이전 고점까지의 그 고점 돌파까지의 강한 상승을 바라기는 어렵다더라도 그래도 바닥은 다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하이브 오늘 7.28% 상승 마감했고요. 그리고 오늘 전해질 관련주도 뜨거웠어요. 대표적으로 첨보가 있죠. 11% 넘는 12만 3,6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최근에 그 IRA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국 걸 못 쓰다 보니까 네. 국내 전해질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전해질 첨가제 쪽은 너무 진입장벽이 낮아. 오히려 그렇게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첨보, 전해질 업체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중국 쪽의 물량을 대체를 해야 된다는 거는 팩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관련된 기업들 뭐 이번 주에 신고가 난 기업들도 있어요. 뭐 솔브레 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정말 뭐 언제 과연 상승할까? 그 요인은 뭘까라고 싶었는데 이번 이제 이슈로 인해 이제 상승하고 있고 첨보 같은 경우도
이제 드디어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고 기관도 들어오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이어서 오늘 상승이 뭐 주봉이나 월봉에서는 뭐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물량 소화가 정도 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관련돼서 함께 보신다고 하면 엔캠도 좀 볼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엔캠도 뭐 대안주로 그래서 엔캠도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한 7만 원에서 한 7만 2천 원 사이에서는 좀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바닥 조금 더 상승 탄력을 키우는 거래량도 터졌고 해서 좀 이쪽으로는 뭐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됐었던 2차 전지 내의 소섹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관심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 물론 뭐 그쪽에서의 진입장벽이 낮다 하더라도 중국 걸 대체해야 되는 건 팩트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팩트다. 그래서 첨보 그리고 같이 볼 종목으로 엔캠 이야기해 주셨고요. 반면에 오늘 하락한 종목도 한번 짚어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입니다. 중국에서 신약 허가 지연 소식이 나와서 다시 한번 재도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뉴스인지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럼 이 리스크에 종목 교체를 할까요? 재신청한다 했으니까 기다려볼까요? 뭐 이게 꼭 리스크라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신약을 좀 임상을 준비하고 있고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들 통해 가지고도 계속 안정적인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지난 그 29일 11월 29일에도 증권사 좋은 리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강하게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9%, 거의 고점 대비 15%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또 반등을 주는 척 하다가 오늘 한 6% 하락을 하면서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고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4만 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재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들은 좀 이런 것들도 이미 좀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좀 좋을 때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단기적 추세는 조금 비추세 구간으로 좀 들어간다라면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폐렴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제약바이오주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대안주로 좀 본다라면 레고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11월 달 좋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12월 초에도 그러니까 월요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강한 상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레고캔 바이오 대안주로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가 큰 리스크는 아닌데 큰 악재는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시장이 이걸 빌미로 매도를 했고 오늘 약간 추세적으로 하락이 깊게 나오다 보니 나 같으면 종목 교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안주로는 레고캔 바이오를 언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 장 하락한 페노션 볼게요. 3거래 연속 내림세 보여주면서 최근에 뭐 비디아 운임지수 좋아진다. 해운주 턴어라운드 된다. 이런 설레발들이 많았는데 다시 주가가 원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턴어라운드 실패로 봐야 됩니까? 네, 해운주 운임이 상승하니까 나는 페노션을 매수해야지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죠. 네, 왜냐면은 그쪽 파나마 쪽이 워낙 가뭄이 심해서요. 이게 수심이 얕아지고 배가 좀 적게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레 운임은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거를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의 이제 최근에 운임 상승으로 봐야 되냐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해운주들이 재작 한 2년 정도 돈을 정말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발주했고요. 그 배가 언제 이제 운행하기 시작하냐? 2025년에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만 지나면은 이제 치킨 게임도 나올 수 있는 그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BDI의 최근에 운임의 상승은 경기 회복과 연결시키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물리신 분들은 반등 시에 박스권 상단에서 좀 이렇게 비중을 줄이시는 것 어떨지 말씀드립니다. 네, 페노션 해운주 비중 축소 이야기, 턴어라운드 실패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하고 하락한 종목의 특징주까지 다뤄봤고요. 이창희 대표님, 내일장은 뭘 위주로 볼까요? 뭐 지금은 뭘 위주로 본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일도 저는 순환매는 지속될 거라 보고 있고요. 조금 쉬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의료주 관련돼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비대면 아. 그 의료 서비스 쪽이 조금 힘을 낼 수 있는 또 시기도 좀 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반도체라든지 오늘 또 로봇주가 강했기 때문에 또 AI 쪽, 소프트웨어 쪽도 좀 지켜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는 지속된다. 뭘 이렇게 딱 하나 콕 집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이다. 이사님은요? 네, 코스닥에서 기관의 수급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웬일인지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을 기관이 어제까지 11일째 매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230억을 샀다가 과연 내일 이틀 연속 매수를 할지 아니면 내일 또 바로 매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기관의 코스닥, 왜냐면은 코스닥이 최근에 뭐 특별한 하락 이슈도 없는데도 좀 하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코스닥의 기관 수급을 좀 잘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좀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의 의미 있는 매수 전환은 언제라고 키워드 꼽아주셨어요. 그 외 종목별 이야기는 또 수상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건희 부장과 함께 이어지겠습니다. 두 분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